심장을 주겠다는 예쁜 여자 소교를 첫눈에 홀딱 반해놓고 밀어내는 쿨가이 위소 이야기. 드라마 저료입니다. 중국의 통일 왕국 시대가 아닌 여기저기 군소 나라들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으로 연맹을 맺고 있는 중 원주의 교구인 소교의 할아버지가 위나라 위륜인 위소 할아버지와 연맹을 맺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위나라의 신도라는 곳에 반읍의 장군 이숙이 쳐들어오고 위나라 위륜은 언주에게 원병을 요청하지만 본인들의 안전도 위급한 상황이라 구조병을 보내지 않게 되고 결국 위륜, 위보, 위소까지 3대가 죽게 됩니다. 눈앞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형까지 죽는 것을 보게 된 위소. 겨우 상자 안에서 살아남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냉혈한 복수의 화신이 될 수밖에 없는 위소. 그리고 현재로 돌아와 과거 잃어버렸던 신도를 되찾기 위해 위소가 등장하고 한편 언주는 위소가 신도를 차지하고 그 옆에 반읍까지 접수하는 것을 보며 위태롭게 되자 자신의 손녀를 위소에게 정략 결혼으로 보내버립니다. 사실 언니인 대교를 보내려 했지만 언니는 정말 사랑하는 마부 비체가 있었기 때문에 대신 혼인을 하러 가게 된 소교. 백성을 위해 위소와 전쟁 대신 반읍의 인장을 혼인 선물로 들고 가게 되죠. 반읍은 이 지역의 심장과 같은 위치인데요. 혼인을 반대하는 위소지만 뭐 한눈에 반해버린 사실은 어쩔 수가 없죠. 어찌되었든 정략 혼인의 위소는 먼저 반읍의 인장을 주면 혼인을 한다고 하는데 소교는 혼인을 하면 안장을 준다며 거래를 하는 두 사람. 선결혼 후 연애인 듯 싶은 두 주인공들이네요. 신도는 위소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백성들은 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다 먹고 사는 게 더 급했던 것. 그런 소교를 보며 위소는 그녀의 할아버지 교규처럼 교원영색이라며 절대 속지 않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런 마음까지 알아차린 소교 이쁜데 똑똑하기까지 해. 일부러 악녀를 차청하고 모든 공을 위소에게 돌리기도 하고 열심히 위소의 마음을 얻어보려 하는데요. 여전히 냉혈한처럼 구는 위소. 반읍의 인장을 위소에게 바치는 소교를 보며 그녀가 얼굴을 이용한 계략을 한다며 비난까지 하죠. 결국 반읍의 인장을 위소에게 준 채 쫓겨난 소교. 반읍에서 그녀의 소꿉친구이자 위소를 만나기 전 약혼까지 하려던 유염을 만나게 되는데 착한 줄만 알았던 유염은 사실 좀 나쁜 놈이었는데요. 그를 좋아했던 소교는 이제야 그의 정체를 알아버렸죠. 그리곤 반읍으로 오는 위소를 돕고자 일단 성 안에서 불을 지른 소교. 그 모습을 본 위소와 위소의 부하들. 소교를 향해 화를 쏘려는 위소의 부하를 말리는 위소인데요. 그때 유염은 다시 등장해 소교를 회유하려고 하지만 이미 정체를 알아버렸으니 언주를 위해서라도 위소의 품으로 달려가는 소교. 엄청 강한 척했지만 겁이 엄청나게 많았던 소교인데요. 툴툴거리는 모습조차 귀엽게 느껴지네요.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위소.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엎어주는데요. 그녀의 눈물이 계속 생각나는 위소입니다. 그 사이 언주의 교규가 돌아가시고 위소는 그래도 혼인을 하겠냐 소교에게 물어보는데 끝까지 위소와 결혼을 하겠다는 소교? 언주를 위해서라도 언주를 지키는 방법으로 위소를 선택한 걸까요? 그리고 드디어 행해지는 두 사람의 혼례. 하지만 여전히 냉랭한 두 사람의 사이인데요. 위소는 여전히 교씨에 대한 복수를 할 것이라 소교에게 이야기하며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런 그의 말에 상처를 받은 소교. 혼례 후에 위로 복귀한 위소를 맞이하는 정초옥. 정초옥은 위소의 엄마가 정해놓은 위소의 부인으로 서로 사촌지간인데요. 돌아와 가묘에 들어가 보는 위소. 어린 시절부터 친척들에게 받은 핍박들이 모두 생각나 괴로워합니다. 한편 위소만 성에 들어가고 3일째 오는 비에 성 밖에서 병이 난 소교. 소교가 아프다 해도 위소의 엄마가 그녀를 맡고 있죠. 이후 사실을 알게 되자 달려오는 위소. 그렇게 위소 덕분에 위나라 성에 입성해 위소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소교인데요. 사실상 위소 엄마는 외곽에 버려진 별채로 소교를 보내버렸지만 위소가 아픈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두고 자신이 별채로 간 것이죠. 소교를 보자 엄청나게 질투를 하는 정초옥. 가문 사람들에게 위소는 자신 역시 그녀와의 혼인을 원했다 말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마음이 생겨버린 건지 그녀를 챙겨주는 위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열심히 챙겨주고 소교 역시도 위소에 대해 알아보고 은밀히 뒤에서 챙겨주죠. 투닥거리면서도 서로 애정이 있어 보여 귀여운데요. 조모를 찾은 두 사람. 전쟁보다 혼례로 인한 평화를 원하는 전략가이신데요. 그래서 두 사람의 혼인을 성립시킨 장본인이기도 하죠. 그러나 위소의 엄마는 위소에게 자기 조카인 초옥을 첩으로 들이라며 재촉을 하고 아들 신발 사이즈 하나도 잘 모르면서 소교는 그런 그의 발 사이즈에 맞춰 신발을 준비했고
모나게 구는 위소는 그런 소교에게 초옥을 첩으로 드리는 일을 주관하라고 시키는데 이런 효자놈. 한편 현재 위와 반읍 사이에 14년간 끊겼던 수로를 수리하고 있는데 마부 비체와 도망갔던 대교는 소교가 비체의 힘이 있는 능력을 보고 박의 지방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누구의 지배도 없는 곳인데 갑자기 누군가 쳐들어오고 사람들은 힘이 센 비체를 필두로 이성을 지켜가고 있었고 이때 대교는 언주와 소교에게 원병을 요청하지만 이미 도망간 대교를 무시했던 언주와 고민을 하던 소교. 한편 위소방에서 그가 애지중지하는 상자를 만졌다며 소교를 스파이로 취급하는 위소. 억울함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데요. 소교는 억울함의 비밀 상자를 열어 정당하다고 밝혀버리죠. 사실 그 상자의 중요한 물건은 위소의 할아버지, 아버지, 형의 유품이었는데요. 그날을 떠올리며 슬퍼하는 위소. 그리곤 누가 이런 짓을 꾸몄는지 생각해내죠. 바로 그의 엄마. 대놓고 뭐라 하진 못하는 이효놈. 애둘러 경고를 하고 말죠. 꿋꿋하게 위소를 향해 직진하는 소교와 아직은 사랑에 대한 감정을 잘 알지 못하는 위소. 아침 인사를 위해 소교를 기다리는 위소는 지난번처럼 물이 많은 곳을 피할 수 있도록 공주안기를 해주려 하지만 요리조리 눈치 없이 홀로 가버리는 소교. 위소 엄마의 벌로 경서를 필사 중인 소교를 위해 아대를 마련해주고 하지만 이내 피해버리는 소교인데요. 괜히 애가 타는 건 위소죠. 그런 위소에게 언니가 보고 싶다며 박해에 있는 언니를 도와달라 요청하고 모시기는 척 박해에서 나타난 장군을 이 핑계로 정보를 얻기 위해 부하 위거를 보내는 위소. 위거는 박해에 도착하자마자 비체를 만나게 되고 대교에게는 소교가 보낸 벽시 상자를 전해주는데요. 그 안에는 소교의 편지가 들어있었죠. 한편 위소의 군대가 박해에 왔다는 소식이 박해를 차지하려는 설태에게 들어가게 되고 뒤늦게 소교의 계략을 눈치챈 위소. 하지만 이번에도 미세게 당해버린 그. 박해에서는 위소의 부하 위거와 비체의 친분에 지레 짐작하고 물러서는 설태. 그리고 여기에 교깃발을 달아버리는 대교인데요. 한순간에 박해는 언주의 땅이 되어버린 거죠. 사실 이때 위거가 말만 잘했어도 그 순간 위나라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소교가 대교에게 메시지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박해를 눈앞에서 빼앗기고 온 위거를 혼내는 위소인데요. 사실 너 때문 아니니? 화가 난 위소는 소강을 쳐들어가고 출정 전 박해에서 온 대교가 보낸 특산물을 소교에게 마구 먹이는 위소. 그의 유치한 행동에 언니가 박해를 차지한 것을 눈치채고 기뻐하는 소교네요. 하지만 이내 조모에게 불려가 혼나는 소교. 사실 두 사람의 결혼의 목적은 어린 시절부터 전장을 다니는 손자가 안타까워 평화를 위해 선택한 것인데 소교 때문에 결국 전쟁을 또 나가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2달 뒤 강소를 차지하고 언주와 박해의 길을 막아버린 후 이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는 위소. 그리곤 그동안 빼앗겼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소교와 생활하려는 위소인데요. 밤에 초를 끄려고 옆으로 갔던 소교에 놀라는 위소. 사실 그는 어둠을 무서워했죠. 갑작스러운 천둥번개에 엄청 놀라 울어버리는 위소를 진정시키는 소교. 다음 날 위소의 모습에 놀란 소교는 책사를 찾아 위소가 어떤 사람인지 묻는데요. 이제 조금이라도 위소의 진짜 편이 되어 줄까요? 한편 위소 엄마는 위소와 초옥을 혼인시키기 위해 아들의 술에 미약을 넣어버리고 초옥과 감금까지 시키는데 다행히 박차고 나와버린 위소. 그리곤 방으로 돌아와 물을 먹어 진정시켜보지만 역시나 역부족. 얼음 목욕으로 진정을 시키려는 위소. 그때 소교는 그의 몸에서 이번 강소 전쟁에서 난 상처들을 보고 말았죠. 다음 날 엄마를 찾아온 위소는 외부인과 자신을 그런 상황에 넣어버렸다며 화를 내고 초옥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거기다 이 사건을 조모가 알게 되면서 초옥은 결국 집에서 쫓겨나죠. 전날 일을 사과하는 위소와 뒤로 물러서는 소교. 이후 벌을 받던 위소 엄마는 모든 비난을 소교에게 해버리는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소교는 이 사건이 위소의 명성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위소를 생각해 행동하라고 충고를 하죠. 아들의 신발 사이즈도 모르면서 결국 자신이 위소에 대해 모두 관리하겠다는 소교. 지나가면서 슬쩍 듣게 된 위소. 위소를 위해 허리띠를 준비하는 소교인데요. 위소 역시 자신의 옷에서 나는 피 비린내를 가리기 위해 훈양을 하고 있죠. 떠나기 전 밥을 먹으며 허리띠로 옥신각신하는 두 사람. 진짜 부부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녀가 준 허리띠를 하고 책사를 찾아 또다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소교는 인정하지만 여전히 교씨 집안에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은 굳건하죠. 벌을 받고 있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조모의 생신을 주관하는 소교. 시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지만 알려주지 않죠. 조모의 생신년을 위해 3년 만에 위에 돌아오는 위엄까지. 다행히 위소와 위엄은 사이가 좋아 보이네요. 조모는 위엄과 위소에게 옥을 전해주고
그 옥을 이용해 다시 조모에게 선물하려는 위소와 소교. 그런데 주인장이 갑자기 옥을 떨어뜨려 흠집이 나버리고 그때 한 남자가 등장해 디자인을 그려주고 가는데 그는 바로 위엄이었죠. 소교는 위엄이 위소의 사촌형임을 알지 못하는 상황. 평소 여색을 밝힌다는 위엄인데요. 돌아오자마자 여자부터 보던 그입니다. 한편 각지방에서 온 조모의 선물을 간수 중인 소교. 위엄이 등장하고 나서 마련해 놓은 옥팔찌가 사려졌는데요. 놀란 소교는 빨리 위소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소교를 안심시키기 위해 형 위엄을 찾아 조모에게 받은 옥을 받아 옥팔찌를 다시 만드는 위소. 그런데 그 다음날 위엄이와 그 팔찌를 찾았다며 사실 보석상점에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만났던 위엄은 그녀를 알아보고 싶다고 평가를 해보자는데 네가 뭔데? 위엄 괜히 거슬려? 서로를 생각하기 시작한 위소와 소교 사이로 자꾸만 방해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조모의 뜻대로 평화롭게 연애나 했으면 좋겠네요. 복순이 뭐니 다 집어치워. 생각보다 몰입도도 높고 재미있는 드라마 저려.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드친 자는 또다시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